안녕하세요. 대서양 크루즈입니다. 자, 3강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그 소방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까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요약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의 정의입니다. 아, 공기,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여, 자, 산소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빛과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 자, 산화도 이제 산소를 갖다가 얻는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연소의 3요소 볼게요. 자, 이거는 뭐 당연히 시험에 단골입니다. 자, 잘 외우세요. 가산점 이렇게 외우세요. 가연 물질. 자, 타는 그 물질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산소도 있어야 되고요. 점화원, 뭐 성냥이나 라이터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화학적인 연쇄 반응. 계속 이제 불타는 거 연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연소의 3요소이고요. 화학적인 연쇄 반응까지는 이제 4요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가연 물질의 구비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 일으킬 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 자, 최소 점화 에너지죠. 이것이 작아야 되죠. 그래야지 쉽게 이제 불이 타겠죠. 그다음 일반적으로 산화되기 쉬운 물질, 즉 산소와 결합할 때 발열량이 커야 됩니다. 자, 산화되기 쉬운 물질, 산소와 잘 결합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연소는 당연히 잘 일어나겠죠. 자, 공기 중 산소 농도 15% 이하에서는 연소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질식소화할 때 그 개념인 거예요. 산소를 이제 15%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평상시에 공기 중에는 산소는 21% 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열의 축적에 용이하도록 열 전도도가 작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야지 열 분산이 적어질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축축한 것보다는 이제 좀 마를수록 잘 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건조도가 높을수록. 4번 당연히 산소와의 친화력이 강해야 되고 또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비표면적이 큰 물질이어야 됩니다. 자,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다 요약 정리한 요 교재 있잖아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은 저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은 제 그 블로그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쉽게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마음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예. 2번 자 계속 갈게요. 자, 가연무기 될 수 없는 조건. 자, 불 안 타는 물질이란 말이죠. 자, 불활성 기체, 산소와 결합하지 못하는 기체. 자, 네, 헬 이렇게 외웁니다. 아르곤, 네온, 헬륨. 그 다음에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 자, 물, 이산화탄소, 이거 불에 안 타죠.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가연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산소와 화합하여 흡열. 자, 반력입니다. 반력이 연소인 거예요. 흡열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불에 안 타는 거예요. 자, 질소 들어가면 이제 흡열하는 물질이라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발화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자,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발하는 현상이라고 해놔놓고, 자,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 이 예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 자연 발화는 우리가 평상시 때는 잘 보기가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서 가끔 보면 그 쓰레기장 이런 데 보면 이제 좀 열이 좀 축적돼 가지고 이제 자연 발화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열하고 그 예를 갖다가 알아두는데요. 다 많긴 많은데 자, 이것만 해도 암기를 하면 돼요. 자, 분해 열. 자체 내 분해에서 열이 발생한다. 이게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자, 셀룰. 자, 셀룰 들어가면 이게 분해기라 생각하시고 석탄은 산화열이고요. 자, 퇴비는 바이올. 요거는 좀 쉽게 이제 연관이 될 수 있죠. 자, 흡착열, 목탄, 활성탄. 자, 이 정도만 남기를 합니다. 자, 자연 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 열 축적이 없어야 되죠. 자, 이거는 이해가 쉽게 되죠. 통풍을 한다. 뭐 주위 온도를 낮추거나 되고요. 자, 요거를 갖다 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습도를 낮게 유지합니다. 자, 습 높이. 자, 습도를 낮게 유지한다. 이걸 꼭 암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도 시험의 단골입니다. 자, 인화점부터 볼게요.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최저 온도. 자,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 뭐 라이터나 성냥 생각해 보세요. 딱 붙였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 그래요. 그 다음 연소점 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라이터나 성냥을 갖다 떼더라도 그 종이에서 계속 연소 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온도를 갖다가 연소점이라 그래요. 그다음 발화점입니다. 외부의 직접적인 저항 없이도 가해된 열 축적에 의해서 발화에 이르는 최저 온도를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산소와의 친하게 큰 물질일수록 발화점은 낮고요. 또 쉽게 불도 붙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은 자, 이 온도 이 등호 부분이죠. 보통 인, 연, 발 이렇게 잘 외우세요. 자, 요 순서를 갖다가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소 범위 부분인데요. 자, 가연성 가스와 공기와의 혼합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가연성 혼합기, 즉,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그 혼합된 그 기체가 연소 폭발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해요. 이 당연히 가연성 가스는 농도가 너무 희박해도
또 너무 진해도 연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재에 있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자, 이 네 가지만이라도 암기를 합니다. 가장 잘 나오는 부분만 제가 이제 좀 추려서 드린 거예요. 자, 수소, 등유, 휘발유, 아세틸렌인데 이건 뭐 억지로라도 외워야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혹시나 문제에서 그 뭐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을 해놔놓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 아세틸렌이 나오면 아세틸렌을 찍어버리십시오. 교재에서는 이 아세틸렌이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혹시나 이 숫자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이거라도 찍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연소의 형태에서 각각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건데요. 자, 우선 고체 연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뒷부분은 뭐 액체 연소도 있고 기체 연소도 부분도 있겠죠. 자, 고체 연소 안에 분해 연소라는 것도 있고 증발 연소라는 것도 있고 표면 연소라는 것도 있고 자기 연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분해 연소.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 연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연성 고체가 열분해하면서 그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여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연소 형태죠. 뭐 종이라든가 뭐 나무 타는 거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뭐 2급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뭐 종이나 나무에서 이제 불이 붙을 때 사실은 거기 종이나 나무에 직접 불이 붙는 건 아니에요. 그 열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증기에 즉 기체에 그 불이 붙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나무랑 그 기체가 그 불하고 나무하고 그 거리가 원체 작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마치 이제 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 실제로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열분해하고 거기에 대한 증기가 가연성 증기, 즉 불탈 수 있는 그런 증기가 발생해서 거기에 이제 불이 붙는 겁니다. 자, 그다음 증발 연소를 볼까요? 고체가 열에 의해 융해되고 자, 액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액체의 증발에 의해 가연성 증기에 이제 불이 붙는 겁니다. 자, 양초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표면 연소입니다. 뭐 숯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 구울 때. 열분에 의해 고체가 그 표면에서 직접 산소와 직접 반응해서 화염 없이 불 없이 그 연소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벌겋게 이렇게 오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기 연소입니다. 자체 내에 산소를 함유가 있기 때문에 열분에 의해서 가연성 증기와 산소를 자체 내의 그 물질에서 동시에 발생시키는 그런 연소입니다.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죠. 자, 요거는 이제 오류예요, 오류. 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오류입니다. 오차반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연소입니다. 액체 연소는 자, 증발 연소가 있고, 자, 분해 연소가 있죠. 자, 액체 연소에서 흔히 보는 게 증발 연소인 거예요. 가연성 액체가, 자, 기름 생각해 보세요. 자체 열 에너지로 증발하여 가연성 증기가 만들어지고,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 범위 내에서 연소합니다. 자, 대부분 액체 연소 형태인 거예요. 자, 기름 그 위에 이제 불 붙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해 연소. 분자량이 커서 B점, 자, 끓는 점과 찐득찐득한 게 높은 물질이 열을 받아서 분자가 열분해서 보다 작은 열 분자로 나누어지면서 기체가 되고 가연성 증기가 만들어진다. 자, 좀 가볍게 보십시오. 이거는 좀 너무 좀 물리적이고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가지고요. 이런 건 깊이 있게 안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체 연소입니다. 자, 확산 연소, 예혼합 연소입니다. 분출되어지는 기체가 공기 중으로 확산해서 공기와 가연성 기체가 혼합하면서 연소 범위 농도의 영역에서 이제 불이 붙는 연소를 말하고요. 예혼합 연소입니다. 미리 이제 혼합이 된다는 말이죠.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미리 연소 범위 내 농도로 혼합된 상태에서 노즐을 통해서 이제 불을 붙여서 이제 연소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부분 들어갈게요. 자,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소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 화재 정의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이제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가볍게 보시고 화재 분리기 중요합니다. 자, 일반 화재가 이제 A급이라는 거, 유기 화재가 B급이라는 거, 전기 화재는 C급이라는 거, 금속 화재는 D급이라는 걸 다 아셔야 돼요. 자, 일반 화재는 뭐 나무나 종이 타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유기 화재는 어차피 기름 타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연소 후에 재를 당연히 안 남기죠. 또 연소율이 크기 때문에 일반 화재보다 위험합니다. 자, 알코올 등의 수용성 액체는 일반 포에는 적응성이 없기 때문에 내알코올형 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내자가 견딜 내자인 거예요. 자, 그냥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떤 포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알코올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덮는다고 덮어서 화재를 갖다 끝나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그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 약품도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해요. 자, 어쨌든 깊이 있게 들어가시 마시고 견딜 내자 써가지고 이제 알코올 등 수용 액체 여기다 북이 붙으면은 일반 포는 이제 깨져버리기 때문에 견디는 그 내알코올 포용을 사용한다.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전기 화재는 뭐 C급이고요. 금속 화재는 D급인데 금속류 중에 특히 가연성, 자, 불에 잘 타는 것으로서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자, 또 기억을 해요. 있으며
덩어리로보다는 분말로 존재할 때 당연히 가연성이 현저히 증가하겠죠. 자, 물과 반응하여 수소입니다.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조사, 모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출 문제 중에는 자, 나트륨에 불이 붙었을 때 뭐를 써야 되느냐? 자, 건조사 이렇게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방 화재는 이제 K급이라고 그러죠. 자, K급 그 식당이나 이런 데 자세히 보시면은 K급 그 소화기가 있어요. 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연소문의 표면을 차단하는 비누화 작용. 자, 이게 가스레인지 같은 데다가 이제 뭐 냄비 같은 거 올려놓고 여기 이제 불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제 그 K급 소화기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비누화 작용. 자, 거품이 뽀글뽀글 나요. 그 다음에 식용유 자체, 보통 여기 식용유 이런 데서 이제 보통 이제 화재가 일어나니까요.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빠르게 하강시켜주는 냉각 작용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자, 그런 작용도 해요. 자,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화재의 양상. 자, 실내 화재 양상입니다. 자, 여기 이제 순서죠. 이게 순서가 되고요. 초기에는 계구부에서 하얀 연기가 나온다. 자, 기억을 하세요. 다 기출 주문인 거예요. 하얀 연기가 나오고요. 성장기 때는 계구부에서 강한 이제 검은 연기가 분출이 되고 이제 천장면까지 화재가 확대되죠. 그 다음에 최성기가 되면은 도리어 연기 양은 작아지고 실내 전체에 이제 불이 꽉 충만하고 연소가 당연히 최고조에 달합니다. 또 강한 복사열 때문에 인접한 건물로 연소가 확대될 수가 있죠. 자, 북이 점점 사그라들고 감색이가 되면 연기는 흑색에서 이제 백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 다음 실내 화재 현상 중에서는요. 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플래시 오버,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 그 다음에 롤오버입니다. 자, 우선 이것이 이제 실내 화재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보일 오버는 X, 이게 정답인 걸로 체크된 적이 있어요. 보일 오버는 실내 화재가 형상이 아닌 거예요. 자, 보일 오버가 뭐라 그러면은 이 그림 보십시오. 이 기름 탱크라고 생각하세요. 기름 탱크인데 여기 기름이 있고 위에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이 하부에 보면은 뭐 물이라든가 좀 기름보다는 빨리 끓는 그런 뭐 찌꺼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불이 붙었을 때 이 열이 밑으로 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기름보다는 당연히 빨리 끓기 때문에 이것이 비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름에 불이 붙은 기름과 함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튀겨 나오고 비등하는 걸 갖다 이제 보일 오버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일 오버가 뭔지 말면 당연히 이게 실내 화재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출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플래시 오버 볼게요. 천장 부근에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착화되면, 자, 처음에 이제 실내에 이제 뭐 소파라든가 뭐 이런데 뭐 조그만 이제 불이 이제 붙기 시작하겠죠. 이제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데 부분도 그 열기에 의해 가지고 열 분해를 합니다. 다른 그런 물건 뭐 침대라든가 커튼 이런 것도요. 그런 식으로 가연성 가스가 천장에 이렇게 막 쌓이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불에 의해서 착화가 되면 실내 전체가 죄송합니다. 갑자기네 갑자기. 자, 갑자기 화염이 휩싸이는 현상을 갖다가 플래시 오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전실 화재라고 하고요. 아까 그 단계에서 성장기 단계 나타납니다. 주의할 거는요. 자, 최성기 아닙니다. 성장기입니다. 최성기 X입니다. 자, 백드래프트 볼게요. 실내 화재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어 있던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고요. 파이어볼, 자, 뭐 불 이렇게 막 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충격파도 형성이 됩니다. 백드래프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방관들이죠.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갑자기 문을 불 끈다고 문 열다가는 이제 폭발 이제 하고 이런 거 저는 이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백드래프트 그래요. 전조 현상인데요. 연기가 균열된 틈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연기가 빨려 들어가는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실내가 거의 뭐 훈수 상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창의 안쪽으로 뭐 타르와 유사한 기름 성분의 물질이 흘러내리는 경우, 창문을 통해 보았을 때 그 실내에 연기가 소용돌이를 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백드래프트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뭐 사람 구하고 불 꺼야 되는데 문을 열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문을 조금씩 열면서 이제 호스로 이제 천장에다가 물을 조금씩 방사하면서 그걸 좀 식힌다든가, 혹은 옆으로 가지 말고 위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뭐 화재 그 대응 방법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백드래프트 자 설명을 드렸고요. 시험에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자, 롤오버입니다. 자, 롤오버는 화염이 연소되지 않는 가연성 가스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으로, 자, 화염이 플레임 오버라고도 한다. 자, 천장면을 따라 마치 파도와 같이 빠른 속도로 화염이 확산되는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이것도 영화 같은 데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여기 천장 사람이 있고 이러면 저쪽에서부터 막 천장에 불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롤오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 세 가지는 자 실내 화재 현상이다. 그 다음에 보일오버는 자 실내 현상이 아닙니다.
자, 이제 목조 건축물 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화 건축물 화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구별을 해보시고. 자, 목조 건축물. 자, 보십시오. 내화 건축물과 비교해, 자, 내화는 이제 불이 잘 안 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그 뭐 철근 콘크리트 뭐 아파트나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목조니까 당연히 뭐 쉽게 빨리 불 붙고 뭐 그러겠죠. 자, 타기 쉬운 가연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플래시 오버에 도달하며 온도도 급격히 상승합니다. 자, 격렬히 연소하고 최성기는 뭐 거의 한 1000도 이상이 넘죠. 최성기 이후에는 오히려 공기 유통이 좋아져서 냉각됨으로 급격히 저하됩니다. 자, 내화 건축물. 천장, 바닥, 벽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화재로 자, 지속 시간은 좀 목조 건축물보다는 길죠. 자, 최고 온도는 목조 건축물보다는 낮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고온이 유지되며 이제 발열량도 목조에 비해 많습니다. 자, 연기가 많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 생성물 중에 이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기. 이 속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수평.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암기를 해야 돼요. 1초당 0.5에서 1m 나가고요. 계단신 등 수직 방향으로는 1초당 2에서 3m 나갑니다. 자, 복도를 통하여 자 1급에서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시험 문제가요. 복도를 통해 이동하는 연기의 유평 유속. 자, 옆으로 가는 그 속도는 플래시 오버 이전에는 평균 0.5m/s지만은 플래시 오버 이후에는 이 정도 속도가 되네요. 자, 더 빨라진다는 말이에요. 자, 지하가 등에서 연기의 이동 속도가 약 1초에 1m 정도 가지만 제트팬 우리 그 도로 터널 같은데 위에 보면 막 팬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터널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동작에 의해 가지고 더 빨라지겠죠. 자, 이 정도 빨라진다고 하는데 우선 빨라진다라는 게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구체적인 이 속도도 한번 주어지는 지문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화의 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화재면 그 정도 충분해요. 자, 소화. 제거 소화가 있고, 질식 소화가 있고, 냉각 소화가 있고, 억제 소화가 있고, 희석 소화가 있습니다. 자, 제거.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연소 반응을 중지시켜 소화하는 방법이고요. 가연물을 갖다 직접 제거하고 파괴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전에 기출에는 이 지문이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촛불을 강하게 불어서 이제 순식간에 불을 날려버리는 것인데, 아, 여기 이제 불이 이렇게 불면 여기 이제 불로 훅 불어가지고요. 이게 사실은 가연 물질이죠. 이 불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거 소화에 이 얘가 이 제거 소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질식 소화죠. 자, 산소를 갖다가 차단시키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이 드렸다시피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는 21%인데 이걸 15% 이하로 억제를 하면 자, 이걸 질식 소화로 그래요. 자동차 화재 시에 그 천을 갖다가 덮어버리면 당연히 산소가 차단되니까 이것도 질식 소화의 예인 겁니다. 자, 냉각 소화는 어차피 뭐 온도를 갖다가 낮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억제 소화는 연쇄 반응을 악화시켜. 자, 라디칼 생성을 억제한다. 자, 라디칼 나오면 억제 소화로 찍어버리시면 됩니다. 연소가 계속되는 걸 불가능하게 하고요. 이거는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 방법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제거, 질식, 냉각. 자, 뭐 희석 소화도 이제 물리적 소화에 포함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물리적 소화고요. 억제 소화는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 방법입니다. 자, 희석 소화입니다. 알코올 화재에 물을 가해서 농도 자체를 갖다가 아예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자, 그걸 희석 소화입니다. 자, 이제 피난 시설하고 방어 구역 및 방어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 볼게요. 자, 우선 직통 계단인데요. 자,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건축물의 피난층 외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갖다가 직통 계단이라고 해요. 자, 뒷부분에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봅니다. 글로. 건축물의 아래 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만 된다면 그 형태가 원형이거나 뭐 일직선의 계단이라도 무방합니다. 또 위치도 내부 외부 건물의 내부 외부 어디로 상관이 없어요. 자, 피난층 외층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일반 건물일 때는 30m 이하가 돼야 되고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부견지일 때는 50m인 거예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땅 부분이니까 이제 직접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는 2층 있잖아요. 자, 이것도 피난층입니다. 저 건물의 구조에 따라 이 부분도 이제 밑으로 내릴 수도 있죠. 자, 이 부분도 이제 피난층인 거예요. 이 부분도 피난층, 이 부분도 피난층인 거예요. 당연히 일부분도 피난층이겠죠. 자, 피난층에 이르는 자, 피난 안전구역도 이제 피난층이 되는데 일반 고층 건물일 때는요. 여기 이제 계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직통 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걸 평면으로 보면은 그 주요 구조부 자, 가장 먼 지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오는 이 계단까지 올 수 있는 이 거리 이것이 일반일 때는 30 아까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뭐 그럴 때는 이제 그걸 5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반경 내에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행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반경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잘못 설명드리는데 그건 이제 수평거리의 개념에 더 맞겠고요. 걸어서 이렇게 가는 이 거리, 요거 30,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난 계단 부분이죠. 자, 이게 이제 피난 계단인데, 자, 차근차근 볼게요.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된 구조로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요. 어, 계단실로 화염이 연기 유입을 차단한 직통 계단을 갖다가 이제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뭐 그냥 식당 생각하세요. 뭐 고기 구워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 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참고로 보시고요. 요 까만색 진하게 된 부분 있잖아요. 자, 이게 방화 구조로 됐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이렇게 문을 통해서 바로 계단으로 보이면 이게 피난 계단입니다. 자, 보십시오. 피난 동선. 옥내에서 바로 계단실로 가죠. 그 다음에 계단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피난층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피난 계단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자가 붙었죠. 자, 특별 피난 계단인데, 자, 이게 특별 피난 계단인 거예요.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 자, 여기서 끊으시고, 이게 까만색 이렇게 한 부분 있잖아요. 자, 이걸 방화 구획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부분을 갖다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단과 옥내 사이에, 자, 계단과 이 옥내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했습니다. 자, 부속실을 보이죠? 결국 여기 이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차도 마시다가 화재가 일어나면 문을 한번 여는데 계단으로 가려면 문을 한번 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부속실, 조그만 그런 거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동선을 보시면 옥내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 한번 거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으로 가는 걸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특별 피난 계단은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6층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자, 특별 피난과 자, 그저 피난 계단의 공통점을 갖다가 볼게요. 자, 창문을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될 것. 아까 그 까만색 부분으로 표시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화재를 갖다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그 다음에 건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및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실로 통하는 그 출입구 문 있잖아요. 특별 피난 계단 경우, 자, 그때는 60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방화구의 기준을 갖다가 볼게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부견재로 된 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해서 방화구역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뭐 평면 쪽으로 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정한 규모의 넓이가 있으면은 이 부분을 갖다 쉽게 말해서 이제 칸막이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재가 일어나면 이렇게 잘 못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획을 하라 그 뜻이에요. 자, 요거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선을 갖다가 그어 가셔가지고요. 자, 일단 10층 이하 건축물부터 볼게요. 자, 일반입니다. 구획 면적은 1000제곱미터마다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거는 연면적인 거예요. 자, 그 한 층에 1000제곱미터면 이렇게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비라든가 이런 소화 설비가 있으면은 좀 더 이제 화재에 이제 더 적응성이 있다 보니까 그 구획된 면적을 좀 넓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겁니다. 11층 이상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자, 이 부분부터 볼게요. 11층 이상인데 일반 건축물일 때는 요거는 자 200제곱미터죠. 자, 아무래도 좀 높이 있다 보니까 좀 빨리 화재에다 취약하고 또 사람들 대피하거나 구조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구획을 갖다 이런 식으로 좀 작게 한 거예요. 자, 당연히 뭐 스프링클러 설비라든가 이런 소화 설비가 있으면 여기도 곱하기 3입니다. 자, 11층 이상이고 건축물은 내장재가 되어 있다. 그렇게 돼 있으면 또 이 구획 면적을 갖다가 좀 넓게 할 수 있겠죠. 자, 일반 건축물일 때는 500이고요. 또 스프링클러라든가 자동식 소화 설비가 있으면 또 곱하기 3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 표는 제가 줄여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서요. 자, 그렇습니다. 자, 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을 갖다가 제가 좀 그림으로 해가지고요. 또 이해하기 쉽도록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각각 3배씩 늘어났죠. 이것도 3배, 3배, 이렇게 3배, 3배씩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자, 피난시설 방어구역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 행위를 갖다 봅니다. 비상구 등의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당연히 금지 행위죠. 2번 방화문을 제거하는 행위. 자, 그렇죠. 방화문에 고임 장치 등 설치 또는 자동 폐쇄 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금지 행위죠.
자, 그런데 시험에서 보면 이게 좀 말장난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고인목 설치인데, 자, 문에 있으면은 여 밑에다가 이제 뭐 열어놓고 이제 쉽게 이제 딱 닫힌 구조를 못하게 딱 이런 막아 놓는 거예요. 뭐 스토퍼라든가 뭐 말발굽 형태 막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이걸 폐쇄하는 행위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방화문을 갖다 훼손하는 행위라고 해서 다음 중 뭐 폐쇄 행위가 아닌 것은 해놔놓고 이제 고인목 설치 이런 것이 이제 말장난치기도 합니다. 자, 화재 대피 시에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 이거는 그 화재가 일어나면 건물의 그 전기가 언제 끊길지 몰라요. 그 어떻게 감금되고 갇힐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 나름 그 기출된 부분을 갖다가 좀 자료로 수집하고요. 해가지고 그 시험에 나올 부분만 죽여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